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검정고시의 학교생 발표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고졸 합격생들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수능 국어를 최대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정고시와 수능의 그 문제 난이도는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검정고시만 공부하신 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그런 필요를 느꼈는지 수능 기초반부터 해가지고 수능반을 따로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유튜브에서 검정고시 합격생들을 위한 수능 그 영상을 제대로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국어만큼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올 수능으로 검정고시 시험 보시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수능을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요. 내년 수능을 목표로 거기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볼게요. 우선 제일 최근에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능 국어가 예전에는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공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인 공통이었는데 1번부터 15번이 여기에 하장문 순서로 해서 합법과 그 다음에 작문 그 다음에 문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합법과 작문 파트 하나, 문법 파트 이거를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아예 확연하게 내가 이쪽을 더 잘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나신 분들. 근데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 중에서 제가 이제 중세국어 문제 하나를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22년도 8월에 시험 봤던 8번 문제에서 선지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국어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합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풀어보시고 나는 설명을 죽어도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합법과 작문 선택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나는 좀 들으니까 알아듣겠다. 앞으로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도저도 다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본인이 자신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은 여기에 있네요. 그쵸? 근데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의 에나 에는요. 이중모음이었대요. 그 근거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그러면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라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란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언어든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모음은요, 여러분, 모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모음,
단모음이니까 뭔가 하나라는 의미, 홑이라는 의미겠죠. 이중모음, 뭔가 두 개라는 의미겠죠. 이중이니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단모음은요, 총 10개예요. 그래서 그 10개를 그린다면 요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총 10개예요. 그러면 보시면 애나 애가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요, 이 외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야나, 오, 워, 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나 이런 거가 다 이중모음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지 단모음에 들어있지 않는 게 다 이중모음이에요. 근데요, 이 이중모음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단모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반모음이 있어요. 단모음을 위해서 10개 설명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텐데, 반모음은 또 뭐냐고요? 반만 모음이고 반만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이 그 성질 반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뭐냐면 요거랑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여기도 있고요. 이거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머플러 하나씩 둘러주자고요. 이게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 보세요. 이거는 O 플러스 R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모음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R라는 반모음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O라는 반모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야. 자, 이거는 E 플러스 R예요. R라는 반모음은 없어요? 뭐 아니면 뭐예요? E 아니면 O 위에요. 여기는 이 모음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볼게요. 그래서 학생이 이 애가 이중모음이었대요. 그랬더니 그 근거가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로 끝나는 체언이 있다. 체언은 여러분 거기 검정고시에서 배웠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그래요. 문장에서 신체, 몸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알 수 있대요. 그게 가에 나와 있고 그 결과로 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사의 형태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여러분들 검정고시 그 8번 문제에서는요, 주격 조사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나왔다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은 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볼게요. 서술격 조사가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다예요. 이다예요. 그것을 중세국어에서는 뭐래요? 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뭐냐면 이 앞에 게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앞에 게 어떻게 끝나냐에서 뒤에 이라가 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라. 이거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라가 붙기도 한대요. 그러면 앞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요게 해당하겠죠. 어떻게 된대요? 앞에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집에 자음으로 이라를 붙이니까 자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라 붙이는 거예요. 자음. 근데 기억나세요? 검정고시에서 기억나세요?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대로 이어 적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리대로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지비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됐을 때 뭐예요? 그냥 라만 붙인대요. 이나 반모음 머플러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끝나면 뭐예요? 그냥 라만 붙인대요. 자 보세요. 사이이다 라고 할 때 요거를 보시면 뭘로 끝났어요? 이모음으로 끝났죠?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만 붙인 거예요.
이 모음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라. 여기는 이나 이 모음으로 끝나면 뭐예요? 라만 붙이는 거예요. 라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요거는 위로 끝났죠. 불휘. 불휘. 지금으로 말하면 뿌리예요. 그러면 요거 볼게요. 나눠보자고요. 우, 이죠. 근데 단몸 플러스 반몸이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얘나, 거기 뭐죠? 똑같이 거기 우모음도 되고 이모음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얘가 단모음이 되고 얘가 반모음이 되는 거예요. 반모음인 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라만 붙어 있으니까. 라만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반모음 2로 끝나는 거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반모음 5면 굳이 라라고 안 했겠죠. 그쵸? 다르게 표현했겠죠. 그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예요? 세 번째. 이나 이 모음이 아닌 그냥 모음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를 붙이고 라를 붙인대요. 자, 요거 볼게요. 전차예요. 이거 아래아도 모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붙이고 라를 붙이래요. 이 붙이고 라를 붙이래요. 이 붙이고 라를 붙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곡도는 꼭두가시라는 이름이에요. 오로 끝났죠. 모음이잖아. 이나 이 모음이 이 반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붙이고 라를 붙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다 끝난 거예요. 자, 볼게요.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너무 복잡하죠? 자, 좀 지울게요. 자, 이제금자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라라고 했어요. 라로 끝나는 거 보이세요? 라로 끝났다는 것은 단모음이 아니면 반모음 이모음으로 끝난 거래요.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까 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 모음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애가 플러스 이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반모음은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이모음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라 볼게요. 역시 애가 얘기했죠. 애나 애는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라고요. 그러면 아래에서 애를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아 플러스 이겠네요. 근데 반모음은 요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머플러 하나 둘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가에서 기억에서처럼 기억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나 아래는 아까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요? 요 형태죠? 요 형태죠? 근데 뭐예요? 얘가 단모음이겠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반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요? 네, 두 번째가 되겠죠. 아까 위에 얘기했죠? 5 플러스 2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어려우세요? 네,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보통은 주격조사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서술격조사로 나왔고요. 검정고시에서는 당연히 주격조사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합법과 작문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텐데 첫 번에 수능 국어를 중세국어로 한 거 좀 난이도가 있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다음번부터는 조금 쉬워지니까 힘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